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효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리모컨 주세요.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혜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일 가결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두고 본 사안을 정치적인 공세로 잘못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냉정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일련의 과정이 객관적인 결과인지를 판단해 주시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바른 정책 결정을 이루어 가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TBS의 역사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TBS는 1990년 6월 11일 교통 FM 라디오 방송국인 TBS FM을 개국하여 서울시 사업소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TBS EFM을 출범하기까지 서울시의 공영방송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2008년 오세훈 시장님은 교통방송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고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과 TBS 교통방송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정해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방송 TBS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 편성의 자유를 누리고 질적 양적 성장을 스스로 도모하도록 만든 현재 TBS가 주장하고 추구하는 독립적인 방송사의 기초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이 수립되면서 그동안 PD와 작가 등 제작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두는 방송계의 관례이자 관행을 타파하고 안정적인 공영방송국을 실험하고자 TBS 교통방송을 서울시의 출자 출연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모두가 아시는 대로 2020년 2월 미디어재단 TBS가 설립되었습니다. 맞습니다. TBS가 독립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 자유로운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 방송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동안 서울시가 추구해온 가치였습니다. 이는 좌우의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추구해온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TBS의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고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지 볼까요? TBS는 국민의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이기도 하지만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이기도 합니다. TBS FM과 EFM은 방통위로부터 전파 허가 심사를 받고 있으며 TBS TV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으로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의회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등 다른 여느 출연기관과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TBS가 이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18년 12월 출연기관 전환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연기관 설립 심의를 받던 당시 행안부는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하되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의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종합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TBS는 서울시 출연금 외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사로의 책임은 어떨까요? TBS는 공영방송사로서 책임도 등한시해왔습니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당국에서 2020년과 21년 단 2년간 TBS에 총 44건의 법정 제재와 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지난번 폐지조례안 찬성 토론에서도 밝혔듯이 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은 편성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77건의 법정 제재, 행정 지도를 받았지만 관련자들은 TBS 내부 방송심의회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은 적이 전무합니다. TBS는 타 민영방송사에 비해 제재 조치가 많은 게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현재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공정성과 자유로운 편성권의 균형을 맞추며 방통위와 방심위의 감독 아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정면으로 항변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TBS 유선영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것이라며 마치 개선 장군 마냥 실정법을 부인하며 영웅심리에 취한 듯 보입니다. 이사회의 다른 발언들을 보실까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방송법에 따른 제재에 거부하는 것을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소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이렇게 이미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TBS의 인력을 써가며 소송을 진행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TBS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신청을 하며 작성했던 방송법 및 전파법을 준수하겠다던 서약서와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영방송의 길인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TBS는 그동안의 운영 또한 부실 일색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적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사항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시간대로 알고 있는데 상업 광고 했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죠. 예, 민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화장품하고 건설 박람회 광고인데 그쪽 주장은 협찬이라 그러고 예. 그 민원은 광고라 그러고 지금 방통위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확인하는 중으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제 민원 내용이 주장한 대로 그것이 광고로 판단되면은 무슨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까? 예, 일단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예.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있던 질의입니다. TBS FM에서 상업 광고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TBS가 허가사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TBS FM에 대한 방통위의 허가사항은 간결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통 및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을 할 것. 둘째, 상업 광고는 허가하지 않음. 그런데 이 간결한 두 가지의 허가사항 중 한 가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업 광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이는 TBS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법정 제재를 받고 행정지도를 받아왔는지와는 차원이 다른 전파 허가가 달린 문제입니다. 잠시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TBS 캠페인 한글 쉬워? 기역부터 히읗까지, 아부터 이까지. 가희. 동화전람이 좋지 않은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가구, 가전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어떻게 들리십니까? 해당 광고가
공익 목적이 있는 캠페인, 협찬으로 들리십니까? 첫 번째 화장품 업체는 이미 타 방송사에서 상업 광고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TBS는 화장품 업체 브랜드명을 한글날 캠페인을 했다고 변명하지만 한글날은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로 이를 핑계 삼아 사기업의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은 명백히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어긴 위법 행위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TBS는 해당 전시업체의 광고를 대략 8년간이나 유지해 왔는데 TBS는 해당 광고가 협찬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협찬이라는 TBS의 주장을 증빙하려면 광고된 전시회에 TBS가 협찬사임을 증명하는 공문이 필요하겠죠. TBS는 10월 5일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해당 업체와 후속 작업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일 TBS가 받은 공문이라고 하는데요. 행사 후원 요청의 건입니다. 2022년 2월과 5월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관련 문서는 없는 것인지 일단 제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0월 광고건은 광고 송출이 지나고 민원 접수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0월 12일에 온라인 공문 시스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간차가 생긴 것을 지적하자 수기로 공문을 주고받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문서번호 8120이죠. 행사 후원 요청의 건을 받았으니 이제 TBS가 허가의 건을 보내야 되겠죠. 같은 날 10월 12일 TBS가 허가의 건에 대해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문서번호 8121입니다. 이것이 그 문서입니다. 직인도 찍혀 있고요. 공문서를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 이 문서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8월 8일 날짜, 8월 8일 생산되었다고 하는 그 날짜, 그리고 약간 이상한 띄어쓰기는 뭐 그렇다 치고요. 문서 번호가 없는 공문을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그날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8년 동안 TBS가 방통위의 허가사항을 위반했는지 아니했는지를 판가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본 문서에서 위변조한 정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감사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료 요구권을 무시하고 의회의 정당한 자료 열람권도 수차례 방해했습니다. 광고 및 협찬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관의 맨 앞자리 이름 하나만 남기고 저렇게 스프링으로 제본을 해서 책 한 권을 제출했습니다. TBS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항변을 하길래 각 프로그램마다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 예산 규모에 대해 파악하고자 프로그램별 제작비와 항목별 세부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개인정보법을 핑계로 이렇게 편당 제작비를 세부 내역 없이 통으로 보냈습니다. 검은색은 본 의원이 지운 것이고요. 이 정보조차 앞에서 보셨듯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알 수 없는 특정 금액은 잘라내요. 어떤 프로그램은 편당 제작비가 5만 원이 되지도 않고 현재 보이시는 프로그램들 중 6건은 편당 제작비가 5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자료로 의회가 어떻게 예결산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행정사무감사 당일 받은 자료들에는 행정 편의로 인해 동일한 날짜에 동시다발적으로 출연자 계약이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었고 간인이 없어 위변조 가능성이 있는 계약서가 무더기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수의 손망실 물품이 발견되어 기본적인 물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TBS가 예산 사용과 운영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왜 그토록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려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으나 이는 전형적으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의회의 정당한 감사 권한을 고의적으로 피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18건의 자료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에 대해 과태료 처분도 의결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업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TBS의 성장과 독립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거짓에 불과합니다. 현재 TBS FM의 협찬 단가를 보면 최대 50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FM에 대한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광고만 틀고 있을 수는 없기에 실제로 순중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경쟁사인 Y사의 광고 단가가 10만 원 내외인 것을 감안해 보면 TBS FM이 받게 될 광고 단가 역시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4일이 지나서야 TBS로부터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 9일 TBS는 공영방송 지속 발전 방안 시민 보고회를 열었으나 결과적으로 제안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미래 비전과 책무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을 달라는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지속발전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의 논의는 현재 TBS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그간 요구된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개정안도 시청자위원회 위에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지만 TBS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그저 옥상옥에 불과합니다. TBS에는 이미 방송심의회도 있고 시청자위원회도 있습니다. 지속발전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 공정방송심의위원회가 더해진다 한들 앞에서 보신 TBS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폐지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TBS를 옹호하려는 논리를 취사선택합니다. 어떨 때는 32년의 역사가 있는 방송사라며 옹호하고 불리할 때는 이제 고작 3년차 재단이기에 그 미숙함에 경청하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언론들과 TBS 노조에서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사를 만들려고 언론 탄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각이라면 조금 달리 보아 처음 재단화가 된 순간부터 이후 민주당 다수의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방기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사를 만들기 위해 오히려 돈줄을 쥐고 방송사 길들이기를 했고 그 구성원들이 이에 굴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TBS는 출연기관과 방송사업자라는 복합적인 행정적, 법적 지위 아래 그동안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규정과 관례를 적용하며 실정법을 무시하고 지적하는 것들마다 꼼수로 피해왔습니다. 공영방송사로서의 공공성은 편성권에 대한 침해라 우겨왔고 방통위에서 조건으로 내밀었던 독립적인 재원 확보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으며 방송법을 준수하겠다던 서약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폐지 조례안의 의결이 비정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본인들의 불법적인 운영 행태를 숨기기 위해 문서를 날조하고 감시기관인 의회의 자료 요구에는 부적당한 사유로 거부해 왔습니다. 공영방송사로서도 출연기관으로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아 왔습니다. 출연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싶지 않다면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을 따르지 않겠다면 TBS가 공영방송사로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자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네, 홍보기획관님, TBS의 관리 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TBS 외에 다른 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도 가지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홍보기획관 소관으로 120 다산콜재단과 TBS 미디어 재단이 있는데요. 그 기관의 성격과 협력 의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산 120도 비슷한 재단이잖아요. 출연금이 네,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본 의원은 행감 당일 자료들을 받아보고 TBS가 이렇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감시의 의무는 홍보기획관과 더불어 시의회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 TBS의 자료를 이렇게 받아본 것이 의회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홍보기획관님도 아마 그간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래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 감독의 의무 충실히 하셨습니까? 예, 뭐 요구 자료 제출이나 업무 현황 확인을 위해서 직접 방문도 하고요, 공문도 수차례 보내면서 뭐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이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법을 지키라고만 해도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데 힘드셨으리라는 점 이해합니다. 네,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본 의원이 TBS의 방송 사업자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의 책임을 방기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방송 사업자로서 방통위 허가 사항을 위반하고 상업 광고를 내보내고 서류 위변조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아까 지적하신 그런 상업 광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위변조,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고요. 범죄 행위를 떠나서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내부 관리도 안 되는데 이사회에서는 언론계의 대의를 위한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눈에는 사리사욕을 챙긴다고 보이는데 세금을 이용하여 소송을 하겠다는 TBS 이사회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송심의 제도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건데요. 사실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방송심의 제도를 이용해서 또 방통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종편을 비롯해서 모든 방송사들을 대해왔는지 또 다루어왔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방송사들이 스스로 위축이 돼서 참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정말 참담한 언론 현실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걸 지금 언론 자유를 외치는 분들이 좀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는 기회. 자기들 스스로를 스스로를요? 돌아보는 기회를 네. 가지고 지금 언론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일부 방송사가 정부 편향 보도를 할 때, 그리고 또 일부 방송사들이 방송심의 제도 때문에 위축되었던 현실에서 본인들이 과연 어떤 목소리를 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최근에 정권이 바뀐 이후에 언론이 탄압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럽지 않은 처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지난 11월 3일 행감에서 드러난 부분입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기는 어려우셨으리라고 짐작하긴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원래는 잘 몰랐었습니다. 네. 그러셨을 거라고 짐작을 해서 사실 이렇게 시정 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자 본 의원이 발언을 신청을 했던 거고요. TBS는 그동안의 지적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다가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야 지속발전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들을 설치하여 더 나은 TBS를 만들겠다는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32년이나 된 조직이 재단화가 되기 전에 이미 이러한 논의가 되었어야 됐던 부분들이 재단화가 된 후에도 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리할 때는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재단이기 때문에 지켜봐 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간 경력을 쌓아 억대 연봉의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고 어떤 노동자들은 시간의 근무 수당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남들의 연봉 수준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은 오늘 깊이 있게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거치며 본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조직이 너무나 섣부르게 전 시장의 치적을 위해 재단화가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서울시와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취임을 해서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재임을 할 때에는 산하 출연 출자 기간에 하나 정도의 위상이었습니다. 물론 책임 운영 기간이라고 격상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명실공히 언론기관으로 독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원칙을 지키고자 무한히 노력했습니다. 언론으로 대접해주기 위해서 언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방향으로 방송사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극도의 인내심으로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에 의해서 이 정상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의회에서도 결단을 내리셔서 이제 더 이상 이 독립된 언론으로서의 TBS가 더 이상 그 독립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언론이라면 그 위상에 걸맞는 재정 독립도 이루라는 취지의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판단은 TBS 임직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역할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임직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임직원들이 이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를 돌아보고 그에 걸맞는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시민들의 호불호가 첨예한 사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TBS는 청취율이라는 것을 핑계로 이제 출연금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본래의 목적에도 벗어나고 허가 사항도 위반하고 출연 기관으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도 않는데 일부 시민들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세금이 지급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당화되지 않죠. 네, 너무나 당연하게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청취율이 높다는 이유로 정당화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을 공용으로 하는 이유는 민영으로만 언론이 존재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을 보완하라고 공영방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완이라고 하는 게 공정성입니다. 민간의 재원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특정한 이해관계인들이나 이해관계 그룹들, 자유시장 경제질서 하에서는 기업들이 되겠죠. 기업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모든 면에서 공정한 방송을 하라는 취지에서 공영방송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국고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저는 그 점을 TBS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동안 인내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러한 지적들 보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방금 충분히 논의를 해주셨긴 하지만 혹시 의회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언론 탄압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 마지막 기회를 TBS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TBS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밑그림이라도 좀 그려지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교통방송으로서의 기능이 다했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교통방송이
교통을 주제로 한 방송을 할 필요성이 줄어들 건 명약 관화하고요. 이건 서울시장이 혹은 시의회가 화두를 던질 게 아니라 TBS 구성원들이 먼저 고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줄 수는 있습니다. 교육방송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그 외에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왕에 확보한 주파수를 어떻게 서울 시민들의 행복과 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느냐는 그분들이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TBS의 원래 교통방송으로의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 내부 구성원들이 그 안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시장님은 들으실 그것이 의미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지요.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것은 사실 시장님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독립방송으로서의 TBS의 위상을 존중합니다. 모든 것은 TBS 임직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거기에 서울시는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시장님께서 유의 있게 지켜봐 주시고 행여나 그 부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인다면 아예 백지 상태에서부터 선택 사안들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비정상의 정상화,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TBS는 출연기관으로도 방송사로도 공영방송으로의 자정 능력은 그 기능과 시간을 모두 다했습니다. 세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TBS가 지켜야 할 가치는 방송의 자유로운 편성 외에도 공영방송으로, 출연기관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폐지조례안은 TBS가 그 모든 것을 등한시한 책임에 대한 수순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부디 본 의원이 금일 시정 질문을 통해 TBS에 대한 작금의 조치가 왜 필요했는지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는 방송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선택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